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자, 여기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코너이고요. 여기는 다 큰 자녀이기 때문에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 큰 자녀, 초등 고학년에서 중고등 자녀, 성인 자녀까지 포함하고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왜 아이들은 화를 낼까? 7번째 이야기, 곱하기 계산법에 의한 분노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짜증이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들의 분노는 자기 논리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분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의 분노는 주관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판단에 의한 분노지 신뢰도와 타당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분노입니다.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려면 객관적 사실이 증거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주관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처리하는 자녀들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 됩니다. 이 주관적 사실과 객관적 사실을 분리하려면 my problem과 your problem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냉정한 이성과 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생각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냉정한 이성을 작동시키는 것이 안 되는 데다가 통합적 사고도 안 되고요. 대신에 단편적 사고, 쾌락적 사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크기가 워낙 좁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잘못이면 그것을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처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자녀들은 곱하기 계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가감법, 더하기 빼기 계산법은 보다 객관적인데 곱하기 계산법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장점은 플러스 70이고 단점은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두 개를 가감하면 플러스 40점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40점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참 좋은 분들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부모님의 장점은 플러스 40인데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할 때 둘을 가감하면, 자, 그래서 마이너스 30점 정도가 될 때, 그래서 그래도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곱하기 계산법으로 사용을 해보면 플러스 70 곱하기 마이너스 30을 하면 마이너스 210점이 되고, 플러스 90점 곱하기 마이너스 10점 이러면 마이너스 9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좋은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는 더 많은 욕을 먹는 그런 기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하게 자라고 어릴 때부터 온갖 돌봄과 혜택을 받았던 아이일수록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섭섭했거나 혼이 났거나 억울한 일, 그런 것들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에 통째로 마이너스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마에는 나쁜 부모라는 주홍글씨를 새깁니다. 그러면서 매일 상처 타령을 해대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당한 명분으로 세우고요. 억울해하고 그러죠. 자, 어찌 보면 풍족하게 키운 자식의 배신이 부족하게 키운 자식의 배신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곱하기 계산법을 사용하는 자녀들은 반추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즉 피드백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기능이 이 생각이 과연 맞는지 합당한지 논리적인지 그런 거를 반추해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기정사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주관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바꾸려면 자기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런 교류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이 핵가족 제도로 만들어져 있고, 아파트라는 구별된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집 안에 있어도 그나마 가족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일방적 소통만 하기 때문에 교류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반추의 기능이 작동될 리 없습니다. 이것은 일방적 소통이라서 자기 생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 위주의 자극은, 이 단순 쾌락 자극은 점점 더 이 단순 자극에 노출되게 만들고 쾌락 중심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고력이 점점 더 약한 존재가 되고 더 단순 무식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그동안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잘못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성숙대는 얼마나 냉정한 이성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잘 냉정한 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고 미숙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자녀를 대할 때는 과연 그 분노가 정당한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냥 화를 내고 정당화하는 데만 익숙하지,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화내는 자녀들에게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실시하십시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화난 상태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일단 여기서 멈추고 이따 1시간 뒤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1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뒤에 와서 이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화를 내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화를 내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화내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의 가장 큰 기능이고, 성숙된 인격을 표현하는, 성숙된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큰 수단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죠.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협상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자기 통제력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분노를 숨기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고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도한 존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자기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지우는 협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의무를 이행하려고 않기 때문에 그런 국제협상 무대 같은 데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어떤 상대방이 분노를 유발시킬 때 그 작전에 말려들어서 이를 거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화를 낼 때는 화의 이유가 정당한지를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쭉 드렸었는데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자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반추 기능을 가진 자녀고, 반추 기능이 발달된 자녀는 피드백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들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7번째,
곱하기 계산법이 어디서 그렇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곱하기를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모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는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